포워딩 회사마다 영어를 정말 많이 쓰는 회사들이 있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메일만 주고받고 그거를 이해하고 쓸 수만 있으면 된다, 결정을 그쪽에서 해주면은 요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10분, 20분도 너무 짧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전화를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급한 상황에 전화를 했을 때 Can you speak in Korean?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국내 포워딩 기업, 그다음에 외국계 포워딩 기업 회사를 비교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포워딩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작년 초에 퇴직을 한 전직 최소영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때 전공은 법학이랑 경영학을 했고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울려서 지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영어랑 외국어 배우는 거를 좋아했던 평범한 ENFP 성격의 소유자였고요. 현재는 작년에 3월에 퇴직을 하고 나서 영어 학원 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학 때마다 해외로 되게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호주로 1년 동안 인턴으로 들어가서 뭐 말은 인턴이지만 좀 재밌게 지내면서 영어도 많이 늘고, 그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전공과 맞지 않게 좀 재밌게 보냈었던 것 같고요. 포워딩이나 이런 물류업계에 대해서 아는 바는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덧 1년 6개월 정도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너 영어도 잘하는데 뭐 내가 몸담고 있는 업계에서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먼저 해주셨고, 왜 그 포워딩이라는 쪽을 아빠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류나 무역 쪽이랑은 다른 전공이었고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과연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저랑 이제 부합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던 참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할 때 다들 토익이나 이제 영어 공부 준비하시잖아요. 토익이랑 오픽 점수가 높아서 그거를 강점으로 내세워서 자기소개서에서도 제가 이제 해외 경험도 많고 그런 뭐 미군 부대 아르바이트나 아니면은 외항사 승무원 준비 등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에피소드로 재밌게 넣어주고, 저는 영어 쪽 그런 어학 능력에 강한 사람이다, 그런 쪽으로 많이 어필을 해서 외국계 포워딩에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21일이었나? 그때가 제 첫 입사일인데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입사를 해서 이제 딱 자리에 앉았는데 다들 정말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다들 사람들이 본인 모니터 앞에서 타자 치는 소리, 그다음에 서류 넘기는 소리, 중간중간에 전화벨 울리는데 안 받는, 그래서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는 소리, 이런 소리들만 되게 들려서 조금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신입이고 그다음에 인턴이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조금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하나 없고 약간 좀 무관심하다고 해야 되나,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네, 인턴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나 취직했어 얘들아 하면서 친구들한테 말을 이제 하는데 어디 취직했냐고 하면은 포워딩이라고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100명 중에 99명은 포워딩? 뭐라고? 이런 식으로 반문할 정도로 보통 사람들은 조금 모르는 생소한 직업군, 업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포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품 여행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보통 대부분은 여행사를 끼고 여행을 하잖아요. 그 나라에 이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가는지 루트라든지 항공편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뭐 기차로 뭐 어디를 여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행사에 맡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물품을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여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출국에 있는 화주가 그 도착지로 물건을 보내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서류 업무, 그다음에 항공이나 그다음에 선박 스케줄 예약, 그다음에 그쪽 도착지에 있는 사람 저희 파트너들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그런 전반적인 물류 운송 통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14년 7월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대리로 퇴직을 했는데요. 저는 해상 수출 부서에서만 7년을 일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특히나 어떤 포워딩은 화주로 이렇게 묶어서 팀을 그 안에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계다 보니까 이제 로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출 화주들이랑 컨택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 도착지에 있는 수입 화주들과 수입 쪽 파트너들과 컨택을 하는 쪽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거의 한 8, 90%가 노미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노미건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노미건은 포워딩에서 특히 이제 수입을 이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로컬 건이 있고, 로컬 쉬먼트가 있고, 노미 쉬먼트가 있어요. 인코텀즈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로컬 건 같은 경우는 출발지에서 시작해가지고 도착지 가가지고 끝까지 이 비용을 다 낸다. 그러면은 로컬 쉬먼트. 그 다음에 오히려 수입자 쪽에서 나는 그냥 출발지부터 이쪽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비용을 다 낼 거예요. 그러면은 노미 쉬먼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외국계는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계약을 운임을 체결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처들도 외국 거래처들이랑 되게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도 한국 화주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요거에 대한 비용의 그 지불 페이 대상이 외국 쪽에 수입자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랑 더 집중적으로 컨택하고, 긴급한 건이 있으면 더 직접 컨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7년 내내 중국 수출건을 맡아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의 모든 해상 수출 쉬먼트를 다 제가 담당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포트별로도 사실 티타임이라고 해요. 요거를 트랜짓 타임. 그 부산에서 또는 인천에서 그쪽 도착지 포트까지 걸리는 시간을 티타임, 즉 트랜짓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까지는 짧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유럽, 미주, 미주에서도 남미, 중미, 북미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아프리카,
요런 쪽은 티타임이 정말 많게는 50일, 60일, 70일까지 간단 말이에요.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같은 경우는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신몬트의 주기도 굉장히 빠르고 많고, 그래서 중국 건을 7년 내내 하면서 불만인 것도 되게 많긴 하였지만 중국 쪽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게 정말 많았어요. 푸어더로서 필요한 자질 중 하나가 신속 정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저는 항공 쪽은 다루지 않아서 항공 쪽은 모릅니다만 해상 쪽에서는 정말 해상의 꽃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감히? 그런데 중국 수출권은 정말 되게 다양한 것들도 수출은 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런 운반에 있어서 물류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뭐 비용과 그다음에 모든 뭐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해서 이쪽 화주와 저쪽 화주 모두 만족스러운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트랜짓 타임 안에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각각 해줘야 되고 정확하게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속 정확은 정말 포워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 아니면 가장 필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특히나 저처럼 이제 짧은 포트, 그러니까 티타임이 짧은, 특히 이제 배로 물건을 보낼 때 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화물만, 100% 화물만 실어서 가는 화물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랑 화물이랑 같이 가는 여객선. 그거를 페리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페리로 가면은 하루면 또 도착을 하거든요. 오늘 출발하면 내일 아침 도착. 그리고 보통 화물선 같은 경우는 중국은 포트 기준으로 상해 정도면 3일에서 5일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대련 신강 요 정도는 이틀에서 3일 정도. 부산 발 기준이고요. 인천 발은 조금 더 짧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몇십 건을 사람 혼자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게 뭐 길면은 정말 몇 달까지 걸리는 포트에 따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먼트를 다루면서 저쪽 신먼트를 부킹을 하고 그 다음에 도착한 신먼트에 대해서 또 핸들링을 하면서 또 저쪽에서 보내달라는 거를 또 보내주고 이렇기 때문에 제 뇌 속에는 정말 몇십 건의 신먼트가 그 물건이 도착해서 화주가 잘 받았다, 뭐 통관까지 됐다, 오케이 빠빠이 이렇게 하면서 그 신먼트를 닫기 전까지는 모두 다 저희 머릿속 반경 안에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때도 전화를 받으면 딱 그 전화만 하는 업무는 아니에요. 그 전화를 하면서 동시에 비해를 치고 동시에 네이트온으로 메신저로 관세사랑 이제 컨택을 하면서 면장 빨리 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정말로 수십 건의 신먼트를 다뤄야 되고 또 그 와중에 저희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부장님이랑 면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마인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뭐 단순히 뭐 친절하게 뭐 안녕하세요 뭐 해드릴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순한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서비스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업계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의 다채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면 대 면으로 만나지는 않고요. 전화나 이메일이나
메신저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등등 전자매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고객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사에서 면장을 끊어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컨택을 하고 교류를 할 때도, 그리고 운송사 기사분께서 이제 뭐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주소 잘못 적어 주셨어요. 할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핸들링을 하는지, 화주가 뭐 마감 시간이 2시인데 3시는 안 될까요? 이런 급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양해를 구할 때, 그런 등등의 많은 상황들에 놓이게 될 텐데, 그리고 많은 문제들에 직면을 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조금 더 도전적으로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서비스 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어학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드시는 생각이 어느 정도가 기본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 포워딩 회사마다 영어를 정말 많이 쓰는 회사들이 있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메일만 주고받고 그거를 이해하고 쓸 수만 있으면 된다, 이 정도만 요구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특히나 더 영어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수출건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터졌다, 뭐 데미지가 났다, 아니면은 그 시간까지 준비를 못한다, 이런 건들이 갑자기 한국 화주가 불현듯 이제 전화를 걸어서 어떡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거를 뭐 또 메일을 쓰고 그 중국 파트너가 그 메일을 받아가지고 답장을 쓸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게 비록 10분, 20분이랄지라도 저는 1, 2분 안에 모든 상황을 다 정리를 해서 포워더로서 전달을 해서 결정을 그쪽에서 해주면은 요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10분, 20분도 너무 짧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전화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빠르니까. 전화로 해서 뭐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메일 보냈으니까 5분 안에 답장 줘, 뚝. 네, 요 정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외국계 포워딩 회사에서 이제 문제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 초에 퇴사를 하고 나서 그 헤드헌터 분께서 혹시 자리가 하나 났는데 생각이 있냐 해서 한 3개월 동안 국내 중견기업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쪽은 외국계는 아니었고 우리나라 기반으로, 우리나라 베이스로 오히려 이제 진출을 하시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확실히 제가 다녔던 외국계 기업에서보다 영어를 많이 쓰시지 않더라고요. 파트너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에 상주를 하셔가지고 컨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심지어 미국 쉬먼트라고 할지라도 그 미국에 있는 한국계 포워딩 회사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급한 상황에 전화를 했을 때 Can you speak in Korean?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미국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으로 소통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영어로 사용하는 일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없었어요. 포워딩이라고 해서 모두 막 영어를 막 정말 프리토킹 가능하게 막 완벽하게 구사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각 포워딩 회사에서 원하는 정도만 그 정도 수준을 이제 좀 맞춰주시고,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어필만 해주시면 충분히 입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장애물적인 요소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길게는 아니지만 3개월 정도
국내 중견 포워딩 기업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외국계 기업에서 7년 정도 일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국내 포워딩 기업, 그다음에 외국계 포워딩 기업 회사를 비교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외국계 기업은 확실히 국내 기업보다는 자유로워요. 이 자유롭다는 의미는 뭐 복장, 뭐 이게 뭐 태도, 뭐 그다음에 사람들 성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 뭐 패션 회사, 뭐 방송국 이런 것처럼 자유롭다는 건 아니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도가 조금 있어요. 7년 동안 다녔던 외국계 기업은 조금 저한테 있어서 자율성이 주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의 쉽먼트가 딱 던져지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상당히 저한테 주어지는 자율성이 높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사들도 이제 사용하고 싶은 선사를 쓴다든지, 물론 도착지 파트너에게 컨펌은 받아야 되긴 하지만 가격만 맞춰주고 어느 정도 서비스가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 뭐 난 A 선사 쓰겠다, B 선사 쓰겠다 하면은 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국내 기업은 그런 선택권 자체가 되게 좁았고, 이화주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 가격에 이 선사에 이 서비스 이 스케줄만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세세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데 있다 이쪽에서 일을 하니까 왜 이거는 되면서 왜 이거는 안 된다고 하지? 왜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왜 이것만 하라고 하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은 더 좋은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거를 어필을 조금 했지만 왜 저렇게 자유분방하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저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 주체성에 대해서 외국계 포워딩이 조금 더 개방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국내 기업은 아무래도 IT 초강대국인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애를 치고 뭐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놨고,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선화증권, 즉 비애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계 기업은 주로 이제 뭐 외국 업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시스템을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 자체 시스템 자체가 정말 나중에는 화딱지가 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비효율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현타라고 해야 되나? 저희는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고 쉽먼트 해가지고 BL 발행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까지 뭐를 넣어야 된다 그러고 이거를 넣으면 저것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외국계 기업과 국내 포워딩 기업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입사를 하시면 되게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뭐 흔히 말하는 그 OBL을 발행을 해서 잘 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한 오후 1시쯤 갑자기 화주가 전화가 와서 OBL에 있는 포트, 그 철자가 좀 틀렸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노발대발하고 자기 이제 3시에 은행 가서 내고를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